아침에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나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쳤나요? 지금부터라도 아침 소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보인다면 신장병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신장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이 신장병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중 95%가 자신이 신장병 환자라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신장에 문제가 시작된 분이 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30년간 공부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습관들만 고쳐도 투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4.2까지 올라갔던 제 친구가 이 방법들로 완전히 회복된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나의 소중한 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장이 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위가 아프면 속이 쓰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피로감을 느끼죠. 그런데 신장은 다릅니다. 신장은 무려 기능의 75%가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신장병 환자라고 한다면 100명 중 11명이 신장병 환자인데 그중 10명은 자신이 아프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그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증상이 나타날 때 알게 됩니다.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집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소변 거품 테스트입니다. 내일 아침 화장실에 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변을 본 후에 변기를 들여다보시면 거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거품이라면 1분에서 2분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거품이 세제 거품처럼 하얗고 끈적끈적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3일 이상 계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신장병은 예방할 수 있고 초기라면 충분히 회복도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아침에 하는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아침 습관들만 고쳐도 여러분의 신장을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좋아했던 커피가 첫 번째로 바꿔야 할 아침 작은 습관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우리 신장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이 급속도로 수축합니다. 빈속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이걸 독성 물질로 인식해요. 그래서 혈관을 급히 조여버립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은 혈액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데 혈관이 조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혈압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카페인 흡수 속도가 3배나 빨라집니다. 평소에 30분에 걸쳐 천천히 올라갈 혈압이 5분 만에 급상승하는 거예요. 신장 안에 있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거름망들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한번 터진 사구체는 다시 재생되지 않아요. 세 번째, 신장 결석을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미네랄들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신장 안에서 돌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특히 공복일 때는 이런 현상이 3배나 더 심해집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하게 분비시킵니다. 공복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요. 그래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쏟아냅니다. 이 호르몬이 장기간 과다하게 분비되면 신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의학 용어로는 섬유화라고 하는데 한번 굳어버린 조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보리차에는 신장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할 수 있지만 2주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응되실 거예요. 그래도 정말 커피 맛을 포기할 수 없으시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세요. 요즘 디카페인 커피도 맛이 많이 좋아졌어요. 커피의 향과 맛은 즐기면서도 카페인의 해로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시는 분 많으시죠?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말이에요. 몸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올해 69세인 김영식 씨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담배도 술도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영식 씨는 하나의 자랑이 있었어요. 바로 부인이 끓여주는 멸치 육수 된장국이었습니다. 우리 집 된장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셨어요. 그것도 국물을 정말 많이 드셨거든요. 밥그릇보다 더 큰 국그릇에 가득 담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여름 갑자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잤나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다리까지 붓기 시작했어요. 정말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양말을 신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어요. 진료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당장 투석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김영식 씨와 가족들은 모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검진 결과 바로 40년간 매일 드신 짠 국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국물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을 아시나요? 된장국 한 그릇에는 보통 1500ml에서 2000ml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2000ml인데 국 한 그릇으로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식 씨는 큰 그릇에 가득 담아 드셨으니까 매일 3000ml 이상의 나트륨을 한 번에 섭취한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맞추려고 몸에서 물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요. 혈액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혈압이 치솟겠죠? 평소 정상 혈압이었던 김영식 씨의 혈압이 180까지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두 번째, 높아진 혈압이 신장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 있고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어서 압력에 매우 약합니다. 높은 혈압이 계속 가해지면 이 미세 혈관들이 하나둘씩 터져나가요. 세 번째,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트륨이 신장 조직에 직접 쌓이기 시작해요. 의학 용어로는 나트륨 신증이라고 하는데 신장이 점점 딱딱해지는 병입니다. 마치 소금에 절인 것처럼 신장이 돌덩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굳어버린 신장은 절대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김영식 씨는 매일 아침 신장에 소금 폭탄을 터뜨린 셈이죠. 우리가 짜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들도 실제로는 나트륨 폭탄이라는 거예요. 미역국 한 그릇에도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콩나물국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멸치 육수 자체에도 엄청난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한약재로 우린 차들도 조심해야 해요. 감초, 대추 이런 것들에도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대신 미역이나 콩나물 같은 건더기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영양은 건더기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방법,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세요. 다시마를 우린 물이나 멸치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감칠맛을 이용하는 거예요. 소금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국을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세요. 김치에도 엄청난 나트륨이 들어있거든요. 찬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 방법, 국을 끓일 때 물을 더 많이 넣어서 연하게 만드세요. 같은 재료라도 물을 더 많이 넣으면 나트륨 농도가 낮아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물 없는 아침입니다. 올해 74세이신 김명자 씨는 평생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어요. 물은 까먹고 잘 마시지 않지.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봄,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CT 촬영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신장에 계란 노른자만 한 결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큰 결석은 처음 봅니다. 수술로 제거해야겠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꺼낸 결석을 보고 노른자만해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런 큰 결석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평생 동안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새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으니까 심각한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우리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는 맑은 물처럼 흘러다니던 혈액이 걸쭉한 된장찌개처럼 끈적해집니다. 이런 끈적한 혈액이 신장을 통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신장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걸쭉해진 혈액이 머리카락보다 가는 신장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장이 산소 부족에 빠져요. 마치 숨을 못 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농축된 소변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도 농축돼요. 진한 소변 속에는 칼슘, 인산, 수산 같은 미네랄들이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서로 뭉치면서 작은 결정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모래알만 하던 것이 점점 커져서 자갈이 되고 결국 돌덩이가 됩니다. 세 번째,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만성 탈수로 인해 신장 세포들이 질식하기 시작해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한 신장 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신장 세포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마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세요.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마시면 위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몸에 가장 부담이 적어요. 두 번째,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세요. 체중 1kg당 15ml가 적당합니다. 60kg이시라면 하루에 900ml, 약 4컵 반 정도예요. 이걸 30분 간격으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컵씩 마시지 마시고 반 컵씩 자주 마시세요. 네 번째, 물 대신 다른 음료로 대체하지 마세요. 차나 커피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특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들은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물만이 진정한 수분 공급을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 한 컵 천천히 마셔보세요. 여러분,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16시간 굶고 8시간만 먹는 방법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따라하고 계실 거예요. 올해 66세이신데 안정호 씨는 작년부터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셨어요. TV에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날 낮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무려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신 거예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체중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거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자꾸 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게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그때 안정호 씨가 간헐적 단식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장시간 공복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근육이 분해되면서 질소 노폐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평상시보다 5배 이상 많이 만들어져요. 이 독성 물질들이 모두 신장으로 몰려와서 처리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은 16시간 동안 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탈수 상태에서 갑자기 5배나 많은 독성 물질을 처리하라고 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는 케톤체라는 산성 물질도 대량 생성돼요. 이 케톤체가 신장 조직을 산으로 부식시키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액이 새어나와서 금속을 녹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호 씨는 6개월 동안 매일 이런 과정을 반복하신 거예요. 이제 2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공복에 먹는 진통제의 위험성입니다. 안정호 씨는 사실 또 다른 나쁜 습관이 있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아프니까 진통제부터 드셨거든요. 그것도 공복에 말이에요. 빨리 효과를 보려면 공복에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 아침 첫 번째로 진통제를 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나요?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70%까지 줄여버립니다. 신장에 가는 혈액을 거의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위험한데 공복에 먹으면 독성이 10배로 증가해요. 위장에 음식이 없으니까 약물이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농도가 급상승하는 거죠. 이런 고농도의 진통제가 신장에 도달하면 사구체를 직접 녹여버립니다. 마치 강산이 금속을 녹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안정호 씨는 간헐적 단식과 공복 진통제라는 2가지 독을 동시에 신장에 부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크레아티닌 수치 3배 상승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보조식품도 조심해야 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각종 영양제를 드시는데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영양제에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단백질 보충제나 크레아틴 같은 건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을 하시더라도 12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16시간은 너무 길어요. 저녁 8시에 식사를 끝내셨다면 아침 8시에는 꼭 드세요. 2번째,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최소한 우유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 드세요. 위벽을 보호하고 약물 흡수 속도도 늦출 수 있어요. 3번째, 꼭 필요하지 않은 진통제는 피하세요. 관절이 아프시다면 진통제보다는 온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세요. 4번째,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작은 습관만 고쳐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바로 제 친구인 조한석 씨는 작년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4.2까지 올라갔었어요.
정상이 1.2인데 거의 4배나 높았던 거죠. 의사 선생님도 투석 준비를 하셔야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크레아티닌 수치가 1.1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학적으로 기적에 가깝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조한석 씨는 4가지 나쁜 습관을 완전히 끊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3가지 좋은 습관으로 바꾸신 거예요. 첫 번째, 황금 규칙,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침대 곁에 보온병을 준비해 두시고 눈을 뜨자마자 앉아서 천천히 물을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5분 동안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일주일만 지나니까 몸이 물을 찾기 시작하더래요. 한 달 후에는 아침에 물을 안 마시면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두 번째 황금 규칙, 30분 후 무염저염 식사입니다. 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식사를 하시는데 절대로 국물은 마시지 않으셨어요. 된장국을 끓이시더라도 건더기만 건져서 드셨거든요. 소금도 거의 안 쓰시고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이나 멸치 육수만 사용하셨어요.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셨고요. 세 번째 황금 규칙으로는 공복 커피와 공복 진통제는 절대 금지입니다. 조한석 씨는 평생 아침 공복 커피를 마시셨던 분이에요. 끊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하세요. 대신 식후 1시간 뒤에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또 관절이 아플 때도 진통제 대신 온찜질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버텨내셨고요. 정말 힘들 때만 식후에 진통제를 드셨어요. 이 3가지 규칙을 6개월 동안 철저히 지키셨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3개월째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3.1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째에는 2.3이 되었고요. 1년 후에는 완전히 정상인 1.1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믿을 수 없어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조한석 씨는 자신이 바꿨던 3가지 습관 변화에 대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처음 한 달이 가장 힘들었지만 몸이 변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신기하더라고. 두 번째 달부터는 오히려 전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 지금은 이 습관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 여러분, 이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 달만 버티시면 몸이 변하기 시작해요. 2달째부터는 오히려 몸이 좋은 습관을 찾게 됩니다. 3달째부터는 완전히 자연스러워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1주차에는 아침 물 마시기만 시작하세요. 다른 건 그대로 두고 기상 후 물 한 잔만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2주차에는 공복 커피를 식후로 미루세요. 물을 마시고 식사를 한 다음에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3주차에는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을 끓이시되 국물은 조금만, 건더기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4주차에는 소금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서 소금 사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면 부담 없이 습관을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작은 습관의 힘이죠. 매일 아침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몇십 년에 걸쳐 쌓이면서 우리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거나 반대로 건강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신장병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욱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건 기회이기도 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부터 올바른 습관으로 바꾸시면 여러분의 신장을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투석실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부터 약속해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